자, 111번 한번 볼까요? (4월 30일) 모의고사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준비 잘하는 게 그냥 뭐 출석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시험이고 하니까 저는 다 참석해가지고 맛이 어떠는지를 한번 꼭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모의고사 칠 때 내가 뭐 잘 알든 모르든 엄청나게 진지하게 하십시오. 진지하게.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단점이 발견도 잘 안 되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가지고 땀이 날 정도로 집중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 첫 시험이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경험을 잘 쌓아야 다음에 두 번째부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점수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 첫 시험이 중요하니까 하여튼 간에 내가 어제 왔는데요 이런 분들도 쳐야 됩니다. 좀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고 훈련이기 때문에 뭐 언제 들어왔느냐 공부가 됐느냐 상관없이 한번 시간을 딱 재가지고 통제에 따라서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어상으로 읽어보기라도 해라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답안지에 옮겨보시고 그리고 시간 배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경험이 굉장히 그 소중한 경험으로 아마 남을 것입니다. 자, 실명법이 요거는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실명법은 앞으로 저희 그 지난번에 민사특별법 할 때도 간단하게 처리해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실명법. 자, 우선 그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이다. 금지. 명의신탁을 금지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실명법 4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4조. 이 4조는 달봉이처럼 달달달 해야 됩니다. 달봉이처럼. 그래서 1항을 딱 보면은 명의신탁, 약정.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 변동도 무효다. 자, 이래 해놓고 사망에 딱 보면은 위무효.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 선의의 제3자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항에 보면은 단서가 있습니다. 단,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시 상대방이 선의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효다. 자, 이 세 항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그에 따른 물권 변동도 무효다. 다만 계약 명의신탁 시 상대방이 선의면은 유효다. 자, 이때 유효다 하는 것은 뭐가 유효다 말입니까? 시험에 약정이 유효다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 약정이 유효가 아니고 뭐 물권 변동이 유효다. 이걸 바꿔서 잘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 물권 변동도 무효인데 다만 계약 명의신탁 시에 상대방이 선의면은 물권 변동은 유효다. 물권 변동이 유효단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무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허용되는 게 있습니다. 자, 허용되는 거는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부부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 다음에 종중이란 단어가 나왔다. 종교단체
단어가 나왔다.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이때는 특례가 적용되어서 허용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시험 문제를 접했는데 명의신탁에 대해서 케이스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례 문제 가벌병이 등장했어.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제일 먼저 부부나 종중이나 종교단체 이 말이 없다면 금지, 요 말이 있다면 허용. 됐죠? 그러면 금지되면 몇 조로 해결하라? 4조로 해결하라. 그러면 허용되는 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는 판례 이론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판례 이론. 그래서 눈을 부라리고 봤는데 부부나 종중이나 종교단체가 등장했어. 그러면은 허용되면서 판례 이론으로 처리하고, 그런 단어가 없다. 금지되면서 사조로 처리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판례 이론은 간단합니다. 자기들끼리 자, 당사자 간에는 신탁자가 소유자로 처리됩니다. 그 다음 제3자, 제3자와 관련해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의신탁 형태. 자, 우선은 첫째는 등기 명의신탁. 등기 명의를 신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 명의. 여기는 첫째, 두 사람이 등장하는 이자간 명의신탁. 두 번째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 삼자간 명의신탁. 자, 이 삼자간 명의신탁을 자,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이거는 세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무조건 삼자간입니다. 무조건 삼자간.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게 중간 생략형 요거 아니면은 사례 문제로 계약 명의 신탁 이게 이제 주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자, 허용되는 부부나 종중이나 종교단체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은 주로 이자간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자간. 삼자간 나왔다. 전부 다 금지되는 명의신탁 그게 출제됩니다. 그러면 이자간 명의신탁을 가지고 허용되는 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여편입니다. 여편. 부부야. 원래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등기를 자기 와이프 앞으로 넘겨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뭐랍니까? 신탁자, 이 사람을 수탁자 이렇게.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도 했고 그 다음에 뭐도 했습니까? 등기 이전도 했네요. 등기 이전. 자, 앞으로 등기 이전 이걸 이제 우리가 물권 변동이라 합니다. 물권 변동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느냐? 두 사람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부죠. 허용되죠. 그러면은 명의신탁 약정 뭐 유효, 등기 이전 유효 이래 됩니다. 자, 물어봅니다. 소유자 누구? 앞으로 보시고.
자, 오늘은 뭐처럼 정확하게 1시 안에는 끝내야지.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대답에 따라서 주인이 갑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 등기이전도 유효 같으면 이리 돼버리면 안 돼. 판례 이론에 따라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판례 이론은 뭐라 써놨습니까? 자기들끼리는 무조건 신탁자가 주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갑이 주인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제3자가 딱 등장합니다. A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했다. B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했다.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딱 나옵니다. 그럼 이 경우에 A라는 사람에게 등기를 말소해라. 이 불법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래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 썼네요. 이것도 불법 등기를 했어. 불법 등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말소돼야 되고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말소를 청구하고 반환 청구합니까? 갑하고 을 중에서 을이. 왜? 제3자와 관련해서는 을이 소유자로 취급되므로 이걸 조심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는 갑이 소유자, 제3자와 관련해서는 을이 소유자 이리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이 말소를 청구하고 을이 토지 반환을 청구하고 갑이 꼭 하고 싶다면 어떻게? 을을 대위해서 청구하고. 아시겠죠? 그 원리를 딱 기억하십시오. 원리. 자, 그래서 허용되는 이자간 명의신탁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은 자, 약정도 유효, 등기전도 유효지만 판례 이론에 따라서 누가 신탁자가 소유자다.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 근데 엉뚱한 불법의 제3자가 생겨버리면 누가? 수탁자가 주인이다. 그래서 수탁자가 말소를 청구하고 수탁자가 토지 반환을 청구하고 갑이 하고 싶으면 수탁자를 대위해서 청구하고.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매매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병 앞으로 등기를 넘겼어. 이제 병은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이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제3자가 돼버렸어. 제3자. 그러면 갑, 을, 병 중에서 소유자가 누구? 병이다. 이렇게 됩니다. 몇 조에 따라서? 4조 사망에 따라서. 4조 사망. 4조 사망이 아니라도 여기는 잘 보세요. 자, 아까 요 사람이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샀다 그랬죠. 등기를 했죠. 그러면은 요 사람하고 제3자하고 관련해서는 소유자가 누구를 했습니까? 을. 그럼 소유자,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은 딱 머릿속으로 부부나 종중이나 종교단체를 딱 생각하시고 그때는 자기들끼리는 신탁자가 주인, 제3자와 관련해서는 수탁자가 주인. 그럼 이때 제3자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불법 제3자가 있고 적법 제3자가 있고 적법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불법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말소돼야 되죠. 토지 돌려줘야 되죠. 그때 누가 말소를 청구하고 점유 반환을 청구하느냐 했을 때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말소를 청구하고 수탁자가 반환을 청구하고 갑이 하고 싶으면은 수탁자를 대위해서 청구하고. 그죠? 이거 가지고 다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허용되는 경우에. 자, 이거를 무슨 이론이라 한다? 판례 이론. 판례 이론으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4조에서 금지되는 거는 이제 요거하고 지금 중간 생략형 요거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3자가 나오더라도 A, B냐 병이냐 이걸 구별을 못하면 큰일이에요. 병이라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제3자가 소유권 취득. 끝입니다. 그 다음 AB가 불법으로 등기하고 불법으로 점유했다. 그럼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에게 누가 말소를 청구하고 누가 반환을 청구하느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누가 청구한다? 수탁자. 어쨌든 제3자하고 관련해서는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탁자가 말소를 청구하고 수탁자가 점유를 반환하라고 청구하고, 갑은 뭐하고? 수탁자를 대위해서 청구하고.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되는 걸 한번 해봅시다. 금지되는 거. 자, 우선은 병이라는 사람이, 잘 보세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지금 사고 싶어. 갑이. 그래서 사고 싶은데 갑 자기 앞으로 등기는 하기 싫어요. 매매는 지가 하고 싶고 등기는 남 앞으로 하고 싶고. 그래서 을한테 부탁합니다. 을 앞으로 지금 등기를 좀 하자 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은 갑은 신탁자, 을은 수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병하고 이제 매매를 합니다. 1억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케이스가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하른다 했습니까?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 이전.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그림에서 제3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3자가 없어. 제3자는 여기 보세요. 수탁자와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게 제3자란 말이야. 수탁자와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병이라는 사람이 제3자가 아니고 신탁자, 수탁자, 제3자 이게 아니고 이거는 상대방이랍니다. 상대방. 당사자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가 몇 마리다? 3마리. 그래서 뭐랍니까? 3자간. 에? 3자간. 자, 그래서 신탁자, 수탁자, 상대방 개념을 기억하시고. 그럼 이 경우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원래는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 팔았으니까 갑 앞으로 등기하고 명의신탁했으니까 을 앞으로 등기하고 이렇게 맞잖아요. 그런데 신탁자를 거치지 않고 병에서 수탁자로 바로 했죠. 뭐하고 비슷하다? 중간 생략 등기. 그래서 이걸 뭐란다?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렇게 합니다. 중간 생략.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갑은 을에게 계약을 맡겼습니까? 등기를 맡겼습니까? 등기를. 그래서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부릅니다. 등기 명의만 맡겼죠. 뭐요? 등기 명의만. 그래서 등기 명의신탁. 두 사람이다, 세 사람이다, 세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3자간 명의신탁. 그리고 병에서 갑으로 을로 해야 되는데 갑을 생략했죠. 그래서 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용어가 딱 떠올려야 된다. 자, 3자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그 다음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내나 같은 말이다. 그럼 이거는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금지되죠. 왜? 부부나 종중이나 종교단체에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게 출제됐을 때는 몇 조로 처리한다? 4조로. 그럼 4조로 처리해 봅시다.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다. 등기 이전은 무효다, 유효다? 따라서 무효 맞죠? 유효입니다. 자, 소유자 누굽니까? 병이라고? 아, 맞네. 예, 병이라. 나 병이 여기 있는 줄 알았다. 깜짝 놀랐네. 순간적으로 한시 넘기겠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맞죠, 그죠? 등기 이전이 무효니까 소유권이 넘어왔다, 못 넘어왔다, 못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자다. 이 결정을 딱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병이 소유자면은 보세요. 요 소유자다 아니면서 등기됐죠? 그럼 말소돼야 된단 말이야. 자, 첫째 논점. 누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첫째 논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말소 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소유자, 이게 딱 머리에 떠올립니다. 갑은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갑은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누가 할 수 있다? 병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병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병은 말소 청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자기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지금 병이라는 사람은. 응?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지금 1억을 이미 받아버렸단 말이야. 그 병원 이제 등기 넘겨주고 돈 받았으니까 자기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가 원하고 있습니까? 갑이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병은 관심이 없고 이래 됐다. 그래서 이 갑이 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갑은 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하고 말소가 되면은 병으로 복귀되고 병으로 복귀되면은 매매는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그래서 갑은 병한테 매매를 근거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갑이 회복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논리가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등기를 맡겼죠. 등기 명의 신탁. 중간에 갑이 생략하고 바로 등기됐죠.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 세 사람이죠. 3자간 명의 신탁. 이래 됩니다. 물론 을로부터 을다시가 나와서 제3자가 나와서 제3자가 사버렸다 그러면 제3자가 무조건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이 잘 안 나와. 제3자 등장은 안 됩니다. 지문에서는 등장하지만 그래서 을로부터 을다시라는 제3자가 매매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됐다 그러면은 을다시가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을다시는 지문에 등장시키지 여기서 사례 문제에서는 등장 안 시킨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나오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제3자가 대장인데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러면 끝인데 그래서 을다시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사조를 적용시켜라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약정 무효, 등기 전 물권 변동 무효. 따라서 소유자는 병. 그러면 병이 소유자로 결정됐단 말이에요. 을의 등기는 말소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소 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 청구 안 된다. 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말소 청구 된다. 말소 청구 되는데 말소 청구를 안 한다. 그래서 갑이 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한다. 말소가 되면은 병으로 복귀한다. 병으로 복귀되면은 갑은 기다렸다가 매매를 근거로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됐죠? 간단히 끝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계약 명의 신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병이란 사람이 역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사고 싶어 미칩니다. 근데 갑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특히 이 국회의원 중에서도 돈 주고 국회의원 된 사람입니다. 돈 주고. 돈 주고 됐으면은 국회 일을 잘하겠습니까? 이권에만 눈이 갑니까? 이권에만 눈이 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돈을 그만큼 10억 썼다면은 20억 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기는요 곤란해. 땅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어라, 응? 네가 좀 사라. 네가 좀 사라. 이래 됐어. 그래서 1억을 대주면서 매수 자금을 대주면서 네가 사라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을이 알았다. 체질이 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응? 자 등기도 네 앞으로 하라 이래 됐습니다. 자 왼쪽 그림하고 비교를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왼쪽 그림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당연히 명의신탁 약정이 됐습니다. 예 마칩시다. 좀 이따. 자 그럼 여기서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잘 보니까 왼쪽하고 비교해 보면은 갑이 을에게 맡긴 게 등기만 맡긴 게 아니고 매매까지 맡겼죠. 계약까지 맡겼죠. 그래서 계약명의신탁 이란단 말이에요. 계약명의신탁 아시겠죠? 그럼 몇 마리다? 세 마리. 그래서 3자간. 응? 3자간 명의신탁이면서 계약까지 을에게 맡겼기 때문에 계약명의신탁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건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부부 종종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사조로 처리합니다. 자 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 매매는 그대로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그죠? 유효입니다. 그죠? 여기도 매매가 뭐였습니까? 유효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효. 네. 자 등기 이전 어떻습니까? 대답 잘하고. 노란 글씨를 딱 봐야지. 노란 글씨. 예? 병이 상대방이 뭐 선이이면은 그죠? 유효. 병이 뭐이면은 악이면은 무효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은 선이이면은 이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악이가 되어버리면 왼쪽과 비슷하기 때문에 출제를 잘 안 해요. 자 그러면 선의를 전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대로. 자 선의를 전제로 풀면은 소유자가 누굽니까? 매매 유효. 등기 전 유효. 소유자 누구? 을이 소유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을이 소유자인데 을은
자기 돈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남의 돈으로 취득했습니까? 남의 돈. 그래서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소유권 취득 자체가 뭐가 돼버린다? 부당이득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자기 할 수 있다. 돌려줘야 한다. 돌려줘야 한다. 그럼 이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가 뭐냐? 이게 핵심입니다. 반환 범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매수자금 1억을 돌려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소유권 자체 또는 부동산 자체 또는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대금, 처분 대금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돌려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매수자금은 1억인데 지금 매수자금은 1억인데 현재 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4천이야. 그럼 이게 1억 4천이다 말이야. 돈으로 치면은. 응? 그럼 어른 가백에 1억만 돌려줘도 되느냐? 1억 4천원치를 돌려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뭐에 달렸다?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명의신탁이 실명법 시행 후에 명의신탁을 했다. 그러면은 매수자금만 돌려줘도 됩니다. 시행이 95년도에 됐습니다. 이건 알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뭐야? 실명법 시행 전에 옛날에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다면은 뭐 소유권 자체, 부동산 자체, 처분 대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법시험에 연속해서 2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잡다한 지문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답으로 결정하는 거는 이런 거단 말이에요. 핵심이 되는 거. 답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다 결정을 해놓고 다만 이거는 부당이득이다. 그래서 돌려줘야 된다. 돌려주는데 매수자금만 받은 매수자금만 돌려주느냐, 부동산 자체, 부동산 가치를 돌려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에 달렸다? 명의신탁이 언제 있었느냐? 실명법 시행 후다. 매수자금만. 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이 있었다. 그때는 부동산 자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설명을 듣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간단하게. 자, 111번. 기출문제집은 구입을 했어요. 그게 개론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개론 붙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개론도 아마 특강을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시작하고 한 주 뒤에 바로 아마 수요일 날 오후에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개론도. 그래서 1차를 조금 조기에 안정시킨다 이런 생각으로 좀 힘들어도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까? 자, 111번. 자, 실명법과 관련하여 1번 명의신탁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 바 실명법 4조 1항에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2항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무효다. 다만 뭐요?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 상대방이 선인 때는 물권 변동은 유효다. 자, 3항에는 위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가 아니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번. 자, 다만 부부간이나 종중과 종중원 간 또는 종교단체 간은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다. 했죠? 부부, 종중, 그 다음에 종교단체. 자,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 그거는 뭐 그냥 암기상입니다.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상호 명의신탁,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상의 신탁. 이름도 더럽다, 그죠? 줄만 꺼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거 내면은 좀 수준이 낮은 시험이에요. 이런 거는 암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상호 명의신탁,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상의 신탁 이런 것들은 명의신탁하고 비슷하지만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허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2번 밑으로. 명의신탁의 종류에는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이 있고 등기명의신탁에는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3자간을 뭐라 했습니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으로 나누고
계약 명의신탁은 언제나 삼자간 명의신탁이며 위임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한다. 위임형.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왜 위임형이라 합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만 맡겼습니까? 매매도 맡겼습니까? 매매도 맡겼죠. 매매라는 사물을 맡겼기 때문에 위임이다. 이래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 이래 부른단 말이에요. 자, 1번부터는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자, 이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법률관계는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병이 제3자인 경우 해가지고 1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물론이고 물권 변동도 무효이므로 이자간에도 지금 부부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니까 금지되기 때문에 사조에 따라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효이므로 대내적, 대외적 불문하고 갑이 여전히 소유자이다. 갑이 누굽니까? 신탁자. 따라서 갑은 신탁자 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근거해서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함으로써 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문은 어떻게 바꿔나오냐?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해서 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럼 틀렸단 말이야. 명의신탁 해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이면은 명의신탁 해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X다. 자, 2번. 다만 수탁자 을로부터 이해관계를 맺고 이전등기를 한 제3자 병. 이 사람이 무조건 대장이죠. 제3자 병에게는 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대신 을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자, 요거는 좀 짚고, 자, 오른쪽으로. 자, 113번은 이제 중간 생략형인데 앞에 그림을 연상이 잘 안 되면 그림을 한번 보시고 딱 보면 됩니다. 자,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병이 상대방, 정이 제3자. 정은 어디로 끄면 됩니까? 정은 이렇게 끄면 되겠네. 을로부터 넘겨받은 정, 요게 제3자입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탁자, 수탁자, 상대방, 제3자. 그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1번을 읽어보자 말이에요. 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지금 금지되니까 무효이고 갑과 병 간의 매매는 유효. 갑과 병 간의 매매는 유효하나 을과 병 간의 물권 변동은 무효이므로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갑에게, 병에게. 요 있네, 여기. 병에게. 소유권은 상대방 병에게 있다. 따라서 신탁자 갑은 을에게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병을 뭐해서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글로서 보면 뭐 의리하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권한데 그래서 항상 그림이 머릿속에 탁 박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병에게 있다. 따라서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에게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뭐 해야 된다? 병을 대위해서 병을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을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 병으로 등기 명의가 회복되면은 비로소 갑은 병에게 뭐라고 합니까? 매매를 근거로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좀 전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제 말로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매매 자체는 유효이므로 갑은 병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에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그거까지. 거기 줄을 한번 꺼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읽은 부분. 갑은 병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에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 한 번 더 봅시다. 말소돼야죠. 자, 금지되는 명의신탁이니까 소유자 말소돼야 합니다.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병은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갑이 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서 병으로
가져오고 병으로 가져오면은 갑은 유효한 매매를 근거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가져온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이 또 나오는 게 그러면 갑은 이미 지급한 1억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렸죠. 왜? 만약에 매매가 무효다 그러면은 1억을 안 줘도 될 걸 줬잖아요.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매매가 살아있어 유효야. 그럼 1억은 잘 준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병한테 이미 지급한 1억을 돌려달라고는 청구할 수 없고 뭐를?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청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 수탁자 을로부터 이해관계를 맺고 이전 등기를 한 제3자인 정에게는 명의신탁 약정이나 물권 변동의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므로 정이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3자 정이 나타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무조건 제3자 정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113번은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그림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그림을 스스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14번 계약명의신탁 똑같습니다.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병이 상대방, 정이 제3자입니다. 자 1번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을과 병 간의 매매는 유효하나 물권 변동은 상대방 병이 선이면은 유효하고 악이면은 무효인 바 특히 상대방 병이 선인 경우가 문제되는데 거기 출제가 잘 된다 그랬죠. 병이 선인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을과 병 간의 매매도 유효하고 물권 변동도 유효하므로 매매도 유효, 물권 변동도 유효하므로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을, 수탁자 을에게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수탁자 을. 수탁자 을에 노랗게 동그라미 크게 쳐놨네. 저기 오른쪽 그림입니다. 수탁자 을에게. 자 2번 이때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수탁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은 했으나 그 취득 자체가 뭐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신탁자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반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뭐를 소유권 자체, 부동산 자체 또 처분 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자, 과란에 뭐 넣어라? 부동산 자체, 소유권 자체 또는 처분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신탁자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뭐 매수자금만 반환하면 된다고 한다. 자 마지막은 이제 판례입니다. 자 신탁자 갑의 수탁자 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 앞으로 잠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부당이득이라고 그랬죠. 그럼 부당이득이면 갑에게 돌려줘야 되죠. 그럼 갑에게 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말은 갑 쪽에서 보면은 을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럼 갑은 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그리고 요 판례는 뭐냐? 점유도 지금 갑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유 하고 있어. 그러면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결연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은 유치권이 되고 안 되면은 유치권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 최근 판례입니다. 그래서 신탁자 갑의 수탁자 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점유하고 있는 물건 사이에는 결연성이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결연성이 없기 때문에 신탁자 갑이 점유를 하고 있어도 유치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번 다시 읽어볼게요. 신탁자 갑의 수탁자 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명의신탁 목적물과 결연성이 없으므로 설사 신탁자 갑이 목적물을 해야 되겠네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여기 이제 최근 판례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 그림을 그려보고 대조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딱 읽어보면 끔뻑끔뻑하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림이 딱 그려지고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이제 정리가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쨌든 간에 힘들어도 좀
5월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달 6월 초까지는 좀 고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다음 주 금요일부터 또 우리가 강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금요일 날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